반갑습니다. 12월이 어느덧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시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성남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연주회는 기존 연주회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보고 듣고가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우리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캐롤이 우리 귀에 이렇게 익숙한 노래들이 들려서 우리가 주위를 좀 돌아보고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어떤 저작권이라는 그런 법령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서 듣지 않으면은 그런 캐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분들을 모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캐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도 부르시고 박수도 치시면서 따뜻한 캐롤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분들을 무대로 모셔서 캐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여러분들과 함께 캐롤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주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훈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롤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이제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리도 들려드리고 그 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 악기씩 설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만나볼 악기는 해금입니다. 이쪽에 단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해금이라는 악기는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이 돼서 향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악화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고향할 때 그 향 같은 향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화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두 줄 사이에 활대, 말총이라는 활대를 껴서 마찰을 일으켜서 이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오른손은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 내는 역할을 하고, 왼손으로는 음정을 짚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해서 경환법이라고 해서 음정을 내는 그런 주법과, 그다음에 그 줄을 당겼다가 폈다가 해서 농연을 한다든지 또는 추성이나 태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 소리 낸 음을 어떻게 테크닉적으로 구현을 하는 역할을, 그래서 경환법과 여간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해금 소리를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등대지기를 아주 연주를, 등대지기가 맞죠? 네, 등대지기를 아주 연주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금이라는 악기는 국악기 중에서 조성에 있어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양 악기들이나 다른 악기들하고 가장 많이 활발하게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악기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 편에 있는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가야금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옛날 가야 시대 때 가시랑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전통 가야금은 오동나무에 12줄의 명주실을 얹어서 그 악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악기 줄을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을 안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자로 그 안자가 기러기 안자라고 그래서 안족의 생긴 모양이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안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줄로 그 민속악기 쓰는 산조가야금과 또 풍류음악이 쓰는 이제 법금이라고 또 하는 정악가야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쇠줄을 얹어서 하는 철연금이라는 가야금도 있고, 또는 17연, 18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악간현악에서는 25연이라는 악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악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야금은 오른손은 연주를 하고 왼손은 그 소리 난 소리를 농연을 한다든지 전성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줄수가 25줄로 늘어나면서 이제 연주법이 양선주법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상당히 어쿠스틱한
있어서 물론 합성주를 써서 명주시랑은 좀 약간 다른 소리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금 본연의 소리를 잃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야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싱싱이라는 재즈의 대표적인 곡을 아주 경쾌하게 잘 연주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나볼 악기는 거문고라는 악기입니다. 이제 이쪽 편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요. 거문고라는 악기는 한자로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왕산악이라는 분이 이제 거문고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더니 검은 학이 이렇게 날아와서 그 앞에 앉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학금이었는데 학자를 빼고 현금이라고 지금은 현금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악기의 특징은 오른손에 술대라는 대나무로 만든 도구를 쥐고 왼손에는 골무를 쥐고 그다음에 이제 괴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판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랫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타의 플랫처럼 저기를 짚어서 음정을 내고 또 밀기도 하고 농연도 하고 그래서 거문고는 이제 그 백악지장이라고 해서 100가지 악기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악기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가야금 좀 전에 보셨던 가야금이나 해금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중앙아시아에서 그 비슷한 악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문고는 우리나라 이 악기가 유일합니다. 이거 비슷한 악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금도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이긴 하지만 거문고를 가장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거문고 소리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주 들으신 곡은 출강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 중에 일부분을 들으셨는데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북한의 김용실이라는 그분이 작곡을 하신 건데 이 출강이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뜻은 북한의 이제 흥남재련소에서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실이라는 분은 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직접 거기 가서 한 달 넘게 노동일을 같이 하면서 그런 곡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래서 출강이라는 뜻 자체가 쇠가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고가 여음은 짧지만 밑에 세 줄이 같은 청청청이라고 해서 옥타브 관계로 튜닝을 해서 그 어떤 악기보다도 상당히 그 중저음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악기는 아쟁입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이렇게 쭉 아쟁이 있는데 일단 아쟁은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상당히 저음을 갖고 있죠. 국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저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쟁은 고려시대 때 중국 무용과 음악과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원래는 아쟁의 줄수는 7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대 좀 잠깐만 주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익숙한 이런 활대를 보실 텐데요. 원래 아쟁의 활대는 이런 활대가 아닌 개나리 나무로 만든 나무 활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관현악단에서는 이제 개나리 활대로 하면 소리가 너무 이제 크고 거칠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말총이 달린 이 활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7줄이었는데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10줄, 9줄, 지금은 이제 12줄까지 개량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쟁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악기도 아쟁인데 저 악기랑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 악기는 아쟁의 역할은 이제 정제라든지 무용음악이라든지 창극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같이 창극 반주나 무용 반주를 하면서 가야금을 보고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1942년에 박성옥이라는 분이 창안을 해서 만든 악기가 바로 이 소화쟁이라고 일명 소화쟁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도 처음에는 7줄로 고안이 돼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10형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원래 아쟁이라는 이름은 대아쟁, 소아쟁이라는 게 없고 그냥 아쟁입니다. 아쟁인데 이 악기가 이제 고안이 되면서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얘는 좀 작으니까 소아쟁, 원래 아쟁은 대아쟁,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악기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악기는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양금이라는 악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악기는 다른 국악기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정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해금처럼 향악화가 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가곡 반주나 시조 반주에 이제 많이 쓰이고 요즘에는 이제 개량이 많이 되어서 일반 현대 음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데 이 악기의 특징은 네 줄이 한 음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줄씩 한 쌍을 이뤄서 그게 총 14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량이 되어서 38벌까지 38형까지 있는데 개량된 양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통 양금은 모든 음이 다 4줄씩 돼 있습니다. 다 4줄씩 돼 있는데 개량된 양금은 저음은 한 줄. 그래서 음력이 올라가면서 줄수가 2줄 또는 3줄, 많게는 5줄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연주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연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빨리 우리나라 음악에 편승된 악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전통 음악을 할 때는 한 손으로 거의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한 손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음악이 많이 다양화가 되면서 이제 피아노처럼 양손 주법으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치는 그런 주법까지 많이 발달이 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금 소리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로 만든 채를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악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잔향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개량된 악기들은 그 잔향을 제어할 수 있게끔 뮤트 기능이 있는 이제 발로 이렇게 밟아서 잔향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나왔고, 또 심지어는 이 전자양금이라고 해서 이펙터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악기까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악기로 넘어갈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악기는 피리입니다. 일단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악기는 되게 작지만 아주 강차고 알찬 소리가 나는 것이 피리 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리는 우리 전통음악 할 때 거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모든 멜로디라든지 모든 음악의 신호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피리가 끌고 가는, 그러니까 속도부터 해서 넘어가는 길이까지 다 모든 것을 피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악기는 작지만 정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소리를 가진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기가 상당히 힘든 악기인데 우리 성남시립국악단 여러분들은 연주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 힘든 악기를 아주 잘 연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악기는 태평소라는 악기인데요. 태평소는 그 이름 그대로처럼 큰 소리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악기로서 과거에 임금님 행차시나 또는 뭐 고을 원님들 행차할 때 그 앞에서 그 신호 역할을 해주는 그 취주악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태평소 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얼마나 큰지 타악기랑 같이 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본인의 소리를 잘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소리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야외에서 많이 주로 사용되던 악기가 이제 이렇게 극장들이 생기면서 관현악 안에서 같이 앙상 부를 수 있는 그런 테크닉까지 발달된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악기는 대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소금하고 대금이 같이 연주하시는 것을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악기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음색이 피리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긴 대금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음색이 가슴속을 잘 파고드는 그런 악기의 소리가 가진 것이 대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는 취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음정을 역할을 하는 지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청공이라는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에서 그 청을 채취를 해서 거기를 붙여서 소리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소리를 아주 청아하고 약간의 노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면삼죽이라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고 하면은 가야금, 그다음에 거문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향비파가 삼현이고 삼죽이라고 하면은 대금, 중금,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금은 세월에 따라서 없어졌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악기는 소금, 대금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관현악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악기들이 특성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남도아리랑입니다. 그래서 남도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도, 그래서 경상도의 대표적인 민요 밀양아리랑, 그다음에 전라도의 대표적인 민요 진도아리랑, 이 두 민요를 테마로 해서 작곡된 곡인데요. 이 곡은 1995년에 한중일 그 전통악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아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창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처음에 위촉되어서 창단 연주 때 연주됐던 곡인데 그것을 국악간이락으로 편곡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도아리랑 연주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요가 잘 사라져 있는 남다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각 악기들이 그 민요의 선율을 바리에이션해서 잘 표현했는데요. 들으시기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좋았는데. 네. 자, 근데 한 가지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장구랑 북이랑 꽹가리랑 막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 왜 저 악기들은 소개를 안 해주고 나머지 악기들만 해줬는지.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협연으로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협연으로 만나볼 악기는 모든북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북이 있는데 북을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뭔가에 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때 이 곡을 들으면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듯한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고 시원한 곡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그 곡을 들려드릴 테고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견뎌와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힘을 내서 다 같이 이 코로나를 대응을 잘해서 이겨 나간다면은 우리한테 조금 더 편한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남시립구악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어디든지 항상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찾아주시고 또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음악과 함께 즐거운 향유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북 협주곡 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